세무법인 신율입니다. 오늘은 고은경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요새 그 대표님들 많이 만나시죠? 네, 네. 그래서 오늘 제가 뭐 방송에서 무슨 얘기 항상 드릴까 했다가 주제 삼은 게 있었는데 그 주제를 좀 바꿨어요, 바로. 왜냐면 오늘 미팅한 곳도 이제 차명주식, 우리 명의신탁주식이라고 하죠. 명의신탁 주식, 차명 주식. 오늘 그거에 대한 이제 문제점이 있는 회사를 만났군요. 네, 근데 최근에 미팅을 할 때마다 지금 한 2, 3주 내에 정말 몇 군데의 회사들이 공통되게 이제 차명을 갖고 고민하셔서 그 부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요. 주식을 차명으로 갖고 있다고 당장 뭐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저희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이 너무 나이가 많으셔서 아니면 이제 가업승계 할 때 보통 이제 그럴 때 연락이 많이 오시더라고요. 오늘 만난 데도 그런 회사였나요? 다 비슷해요. 비슷한 케이스인데 일단은 조금 해결을 하려고 무언가 시도를 하신 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결국에는 좀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가 아플 때 치료를 하시는데 치료의 방향이 잘못돼서 병을 악화시킨 그런 케이스예요. 그래서 제가 요거 좀 명의신탁 주식 있으신 분들 들으시면서 사실은 세금 없이도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는데 뭔가 잘못 치유를 하셔갖고 세금을 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.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시는 대표님들 명의신탁 주식이 있을 때 우리 세금 없이 해결할 수 있는지 그거 같이 한번 짚어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우선은 명의신탁 주식 결국 이제 차명 주식이라고 하죠. 주주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그 명의와 실질 소유자가 이제 다른 걸 우리가 명의신탁 주식이라고도 하고 차명 주식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런 명의신탁 주식, 차명 주식의 발생 원인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전에는 상법의 이 개정이 되기 전에는요, 2001년도 상법 개정이 되기 전에는 꼭 주주가 3인 이상이 되었었어야 해요. 그러니 뭐 내가 모르는 친구, 뭐 우리 형님, 뭐 이런 분들을 다 차명 주주로 넣어서 법인을 설립했죠. 또 하나 이런 발생 원인으로 보는 것이 과점주주 그 국세에 대한 연대 납세 의무가 있으니 이제 요거 때문에 그냥 두려우셔가지고 하셨는데 사실 연대납세 의무가 발생되는 게 물론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제일 큰 거는 우리가 퇴직금 정도 우리 직원들 급여 못 준 그 부분에 대한 퇴직금 요 정도거든요. 그래서 뭐 사업이 잘 되려고 하시는 거지만 이제 리스크 보면서 하셨는데 알고 보니 그게 큰 리스크는 아니었는데 내가 괜히 그랬다라고 후회하시기도 합니다. 또 하나는 실질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니 내가 이제 신용상의 문제가 있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또 뭐 친구 명의나 뭐 형제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하셨죠. 또 사업상 꼭 차명주주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. 어떤 경우냐면 농업회사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이 꼭 주식을 갖고 있어야 하거든요. 혜택도 다 좋고 하니까 농업회사 법인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농업인이 아닌 경우에 차명주주가 이렇게 들어온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차명주식이 이제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업하는 데는 큰 뭐 부담은 없어요. 그러나 회사가 이제 발전하고 이러려면 이제 정리를 해야 하는 게 이제 또 하나고 또 하나는 이 명의신탁에 대해서 우리 국가에서 바라보는 거는 민법상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뭐 증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. 근데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렇게 놨구나라고 또 의심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상속 증여세법으로 볼 때는 이거는 이제 45조의 2 제가 여기다 이렇게 띄워놨는데요. 증여이제 규정을 좀 근거로 증여세가 부과되기도 합니다. 우리가 이제 증여이제 요건은 제가 여기 45조의 2라고 이제 보여드렸으니 이걸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한번 찾아서 보시면은 찬찬히 읽어보시면 어떤 근거로 이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. 그러면 이렇게 차명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이제 부과되는데 해결을 또 해야 되잖아요. 갖고 있는다고 문제가 안 된다고 하셨지만 근데 이제 상속계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. 그 명의자가 연세가 있다거나 이러시면 사망 시에 가족분들이 또 이거 내 아버지 주식이다 이러면 이제 문제되는 케이스도 있고요. 또 하나는 이제 경영하시는데 이게 소유권이 어쨌건 이런 분쟁이 생기면 경영권의 방어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 보통 과점주주 이제 빼시려고 뭐 40, 30, 30
뭐 35, 35 뭐 이렇게 해두셨단 말이에요. 그러면 내가 단독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분율을 안 갖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. 그래서 이런 경영권 방어 측면에서도 정리하셔야 되고, 또 하나는 저는 이 케이스는 정말 많이 봤어요. 차명으로 뒀는데 그분들이 신용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주식이 압류가 들어온 케이스, 이거는 정말 제가 많이 봤어요. 그래서 이건 해결하셔야 하는데, 거기에다가 우리 회사가 정말 이익이 앞으로 많이 날 거야, 이런 상황이면은 이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. 이게 이렇게 이제 문제점은 안고 있지만 이대로 갈 수도 있지만, 앞으로 우리가 회수가 필요한 상황을 보시면 법인 입장에서 이익이 계속적으로 증대될 것 같다, 이러면은 하루빨리 이제 정리하시는 게 맞고요. 또 하나는 법인의 이제 자산이 증대하는 건데, 그 자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. 우리가 현금성 자산을 뭐 얘기할 수도 있고, 또 부동산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.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해요. 그러면 이 회사는 사업 준비하시면은 정말 나중에 이거 회수해 오실 때 되게 힘들어요. 그래서 부동산 매입 전에는 꼭 차명 주식은 정리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또 오늘 갔던 데는 이제 부동산을 갖고 계셨어요. 이 상태에서 만약에 차명 주식을 정리하시면 이 간주취득세라는 것도 이제 발생은 되거든요. 근데 이분들은 뭐 이제 건물을 파실 생각이세요. 근데 제가 걱정했던 건 그러면 매각하시기 전에 꼭 이거는 먼저 정리하셔라 얘기를 했는데, 왜냐면 이익이 발생을 하면 또 기업 가치가 커지고, 그러면 차명주주의 지분 가치도 커지기 때문에 정리하는 게 더 힘들어지거든요. 근데 여기는 다행히 뭐 가치가 크게 오를 부동산이 아니라고 하셔서 다행이긴 한데, 이런 뭐 법인 명의의 부동산 매입 또는 매각을 계획하는 상황이다 이러면 그 전에 꼭 정리하시는 게 맞고, 또 특히나 이제 또 차명주주분들 고령이신 경우는 정리하시는 게 맞죠.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, 이걸 정리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?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. 세금 없이 정리할 수 있는데, 우리가 괜히 잘못 이렇게 건드리셨다가는 뭐 이거 정리하기가 너무 복잡해져요. 그 세금 없이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자면, 이게 우리가 해당되는지는 봐야 돼요. 보시는 이제 대표님들이 일단 조건은 2001년도 7월 23일 이전에 설립한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요, 예전에는 또 밝힌 총수가 6명이어야 되는 때가 있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라는 게 있어서 정말 차명이다 이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세금 없이 다 정리를 할 수 있고요. 그 이후에 이제 설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명의신탁을 회수해 올 때는 명의신탁임을 입증하려는 자가 이거를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이거 명의신탁이다라고 할 때. 그래서 이게 명의신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이제 명의가 이제 나가 있는 그 분들하고 입증을, 이걸 뭐 신탁을 해지하는 계약서를 쓴다거나 어떤 요런 걸 갖고 이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, 또는 입증을 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.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. 내 친구에게 준 것도 맞고, 친구도 아니 내가 네 주식 명의 신탁한 거 맞아 하는데, 서류상으로 이거를 봤을 때, 국세청에서 서류를 봤을 때는 이거는 조세회피 목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.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받아갖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명의신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, 전제가 그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에는 세금의 이제 문제가 고민인데요.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증여로 봐요. 이거를 처음 명의신탁을 했던 그 시점을 명의자가 이제 증여했던 걸로 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명의신탁을 했던 시점부터 지금까지 증여세가 이제 나오게 되겠죠.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신고를 하지 않았잖아요. 그래서 또 뭐 어떤 증여세에다가 무신고 가산세 이런 게 나오거든요. 그래서 요거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, 그럼 아까 세금 없이 할 수 있다며 라고 얘기하셨는데, 이게 지금 바로 명의신탁 후에 15년 3개월이 경과했다 이러면 세금이 없어요. 그 왜 15년 3개월이라는 얘기를 하냐, 그거는 국세기본법에 딱 나와 있습니다. 제26조 2 한번 찾아보세요. 보시고 이제 저도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. 우리가 이제 부가제척기간이라는 거가 있어요. 이게 과세관청이 과세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거든요. 그런데 이런 지금 상속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를 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에요. 10년인데 우리는 지금 그때 당시 신고를 하지 않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15년이 되는 거고요. 그러니까 이 15년 3개월이 지났다고 하고, 또 거기에 내가 이게 명의신탁임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다 이러면 세금 없이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.
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15년 3개월이 지난 건, 네. 그 두 번째는 명의신탁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그거는 세금이 없다. 네. 예, 예. 그래서 지금부터 한 2010년도 전에 발생된 주식 같은 경우는 우리 곧 이제 제척 기간이 끝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되면 이제 되는데,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괜히 만약에 우리 그러면은 이건 해당이 안 돼.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결국에는 자본거래 하셔야 돼요. 주식을, 명의신탁된 주식을 어떤 자본거래를 하셔야 되는데, 여기서 주의점이 있습니다. 절대로 많이들 하시는 게, 제가 잘못된 치료를 하셨다라는 케이스가 뭐냐면요, 이 명의신탁된 주식을 신탁을 또 바꾸시려고 또 제3자, 다른 제3자한테 또 맡겨놓으세요. 타인 걸 내 동생한테든, 아니면 타인 거를 뭐 내 아들한테 가는데, 이 아들한테 갈 때 이거를 증여신고를 하실 거면은 주식가치 평가 제대로 하셔야지 되는 거고, 사오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 금액도 평가를 잘 하셔야 되는데, 그러려면 이제 돈이 가야 되잖아요. 사오려고 하면. 그러니까 돈 안 주고 가져오시려고 액면가로 막 거래하셨던 케이스들이 있어요. 이거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. 지금은 국세청의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서요. 주식 이동 이렇게 있으면 다 거기에 떠요. 그래서 소명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. 뭐 처음부터 이제 뭐 세무조사 나오는 게 아니고. 근데 오늘 방금 미팅을 했고,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이제 대표님은 아시겠죠. 이제 오늘 갔는데 거기는 명의신탁이 되어 있었어요. 근데 뭐 아들한테 좀 주고 싶으셔서 증자를 해야 되는 게 있으니 증자를 하시는데 이제 불균등하게 증자를 하신 거예요.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요. 좋았는데 제가 미팅하면서 그랬거든요. 근데 질문이 뭐였냐면, 우리는 아들에게 좀 주식을 많이 주고 싶어서 불균등하게 증자를 했는데, 컨설팅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거 불균등하게 증자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. 정말 그러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불균등하게 증자한 거는 잘하셨어요.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소명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불균등하게 이렇게 증자를 했을 때 과세관청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좀 증여 의제 부분이 있습니다. 우리가 불균등하게 이 증자를 했을 때는 주식가치 평가를 정말 제대로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, 제가 미팅 갔다 오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하고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화 주셨어요. 미팅 마치고 지금 사무실 보니까 정말 소명을 하라고 이게 왔다. 그래서 제가 거기는 최근에 또 뭐 세무조사도 받으셨거든요. 근데 특별히 뭐 문제되는 건이 없으셨었어요.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문제는 아니다. 당연히 불균등하게 하면 요즘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워낙에 소명 이런 거 많이 요청하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고, 결론은 우리는 이제 세금 없이 이렇게 하려고 하면 15년 3개월이 지났는지, 근데 그 사이에 15년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실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. 이렇게 혹시나 이제 증자하신 경우나 또는 주식 이동이 있었던 거나 이런 것들은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. 그래서 뭐 비단 15년 3개월이 지났다 해도 주식 변동이 좀 있었다라고 그러면 잘 들여다봐야 되고요. 그리고 15년 3개월이 지났다 해도 어떠한 뭐 좀 입증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면 이거를 명의신탁으로 인정 못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특히나 명의신탁 같은 경우는 처음에 방향성을 잘 설정을 하셔서 시작하셔야 되니까, 뭐 조금 주변에 잘 전문가분들한테 검토 잘 받으셔가지고 세금 없이 하실 수 있으면 세금 없이 하시고, 그게 아니면 자본거래 하셔야 되는데 최저의 세율 찾아가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최근에 미팅하셨던 분들은 이 플로어를 잘 모르셔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왔는데, 좀 이거 복습하시는 개념으로 보시라고 오늘 좀 찍어봤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